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이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좀 지쳐 있는 상태인데 우리 여소야대 전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이 총선 참패, 여당이 총선 참패한 이후에요. 그 주 주말에 벌써 이미 신문에 뭐가 나왔냐? 신임 총리의 누구, 그리고 새 비서실장이 누구 유력이라고 막 신문에 제목이 막 이른바 인사기사 단독이 막 쏟아져 나오고 유력하다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지금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진석 카드 혹시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상이 그렇게 되진 않았던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총선 참패 이후에 총선의 민심과 민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발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정진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친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의 민의와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야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아깝게 낙선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재 아직까지는 의원이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대통령한테 좀 직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분이 가셔서 좀 중간에서 야당과의 협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길 바랬던 건데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이 가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예. 뭐 이번 주 내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날 것 같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 뭐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요거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뭐 임명됐다고 해서 뭐 만남 자체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뭐 불발되거나 아니면 만남에서 다룰 이슈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물론 이분이 얼마 동안 비서실장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대선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에만 쓰게 되면 결국은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팽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야당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은 점들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고 또 하나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 정진석 지금 실장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받으셨거든요. 네. 물론 2심이 진행되니까 네, 아직 네, 네.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다만 그러나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이 또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비서실장이 정무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비판은 있어 왔는데 이제 그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명됐어요. 물론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명됐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만날 것이다 이제 보도 나왔죠. 근데 언제 정확히 만나느냐 그리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잖아요. 나란히 두 사람이 입을 열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만나기 전이어서 그런진 몰라도 뭐 화기애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은 뭐 평온한 상태인데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나는 왜 빼요? 나는 왜 빼요?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지금. 바로 조국, 아하.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차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라고 네. 하면서 아울러 내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뭐 대통령실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22대 국회에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조국 혁신당이 제3당 원내 제3당의 위치는 뭐 이거는 뭐 확실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이지만 가정입니다만 와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만남 그림 자체가 일단 와 눈길 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역사들을 되돌아볼 때 조국 사태로 촉발돼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불려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됐고 대권을 거머쥐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더 만약에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장면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독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야 대표끼리 만나는 것은 몰라도 지금 12석을 차지한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뭐 교섭단체 구성이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만 해도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그 구성 요건을 조금 하향을 하겠다 해서 뭐 한 10석 정도가 된다면 교섭단체가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교섭단체로서 대표로서 만날 수가 네. 있는데 영끌해도 지금 20석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네. 그 하향 그것도 지금 조금 변화가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소수당 대표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이렇게 해서 전부 오시라 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모임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지만 현재 나도 하면서 이제 독대를 원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그거는 조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또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열려 있는 정치권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